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정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초기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는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물건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4가지 자가 테스트입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보폭이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 감지. 바지를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워졌나요? 양말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숨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이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겨워도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처음엔 5번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리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오를 땐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딛고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습관,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혹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달 동안 꾸준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 환자 중 정종철 어르신, 75세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다리 꼬는 자세를 피하세요.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을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선택을 피하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꿈치가 약 1.5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발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등산 방식을 고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보폭을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체중을 경계하세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복부 지방은 걷는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침,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제자리 걷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가능하면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틈틈이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10회씩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 저녁,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비 오는 날엔 거실을 천천히 돌거나 의자나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의 70대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 하루 20분 걷기, 의자 근력 운동, 단백질 풍부한 식사, 계단 활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정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정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초기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는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물건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4가지 자가 테스트입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보폭이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 감지. 바지를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워졌나요? 양말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숨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이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겨워도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처음엔 5번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리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오를 땐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딛고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습관,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혹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달 동안 꾸준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 환자 중 정종철 어르신, 75세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다리 꼬는 자세를 피하세요.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을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선택을 피하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꿈치가 약 1.5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발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등산 방식을 고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보폭을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체중을 경계하세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복부 지방은 걷는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침,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제자리 걷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가능하면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틈틈이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10회씩,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 저녁,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비 오는 날엔 거실을 천천히 돌거나 의자나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의 70대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 하루 20분 걷기, 의자 근력 운동, 단백질 풍부한 식사, 계단 활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정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정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하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초기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는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물건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4가지 자가 테스트입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보폭이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 감지. 바지를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워졌나요? 양말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숨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이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겨워도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처음엔 5번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리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오를 땐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딛고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습관,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혹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달 동안 꾸준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 환자 중 정종철 어르신, 75세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다리 꼬는 자세를 피하세요.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을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선택을 피하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꿈치가 약 1.5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발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등산 방식을 고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보폭을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체중을 경계하세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복부 지방은 걷는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침,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제자리 걷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가능하면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틈틈이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10회씩,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 저녁,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비 오는 날엔 거실을 천천히 돌거나 의자나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의 70대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 하루 20분 걷기, 의자 근력 운동, 단백질 풍부한 식사, 계단 활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정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정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하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초기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는다.
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물건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4가지 자가 테스트입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보폭이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 감지. 바지를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워졌나요? 양말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숨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이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겨워도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처음엔 5번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리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오를 땐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딛고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습관,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혹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달 동안 꾸준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 환자 중 정종철 어르신, 75세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다리 꼬는 자세를 피하세요.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을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선택을 피하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꿈치가 약 1.5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발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등산 방식을 고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보폭을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체중을 경계하세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복부 지방은 걷는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침,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제자리 걷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가능하면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틈틈이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10회씩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 저녁,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비 오는 날엔 거실을 천천히 돌거나 의자나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의 70대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 하루 20분 걷기, 의자 근력 운동, 단백질 풍부한 식사, 계단 활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정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정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초기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는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물건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4가지 자가 테스트입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보폭이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 감지. 바지를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워졌나요? 양말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숨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이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겨워도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처음엔 5번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리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오를 땐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딛고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습관,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혹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달 동안 꾸준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 환자 중 정종철 어르신, 75세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다리 꼬는 자세를 피하세요.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을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선택을 피하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꿈치가 약 1.5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발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등산 방식을 고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보폭을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체중을 경계하세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복부 지방은 걷는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침,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제자리 걷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가능하면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틈틈이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10회씩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 저녁,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비 오는 날엔 거실을 천천히 돌거나 의자나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의 70대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 하루 20분 걷기, 의자 근력 운동, 단백질 풍부한 식사, 계단 활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정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정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하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초기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는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물건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4가지 자가 테스트입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보폭이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 감지. 바지를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워졌나요? 양말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숨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이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겨워도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처음엔 5번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리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오를 땐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딛고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습관,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혹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달 동안 꾸준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 환자 중 정종철 어르신, 75세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다리 꼬는 자세를 피하세요.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을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선택을 피하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꿈치가 약 1.5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발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등산 방식을 고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보폭을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체중을 경계하세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복부 지방은 걷는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침,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제자리 걷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가능하면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틈틈이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10회씩,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 저녁,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비 오는 날엔 거실을 천천히 돌거나 의자나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의 70대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 하루 20분 걷기, 의자 근력 운동, 단백질 풍부한 식사, 계단 활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정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정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하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초기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는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물건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4가지 자가 테스트입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보폭이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 감지. 바지를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워졌나요? 양말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숨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이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겨워도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처음엔 5번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리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오를 땐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딛고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습관,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혹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달 동안 꾸준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움직이세요. 제 환자 중 정종철 어르신, 75세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다리 꼬는 자세를 피하세요.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을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선택을 피하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꿈치가 약 1.5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 공간이 여유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발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등산 방식을 고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보폭을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체중을 경계하세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복부 지방은 걷는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침,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제자리 걷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가능하면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틈틈이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10회씩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 저녁,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비 오는 날엔 거실을 천천히 돌거나 의자나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의 70대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습관, 하루 20분 걷기, 의자 근력 운동, 단백질 풍부한 식사, 계단 활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정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지영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갑니다.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놀랍고도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하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명수 어르신, 78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2년 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 집 앞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